흔히들 이야기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하고 또 뭔가 분열된 것 같은 세상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게오르크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부서졌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그 파편들을 담아내려 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신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고요. 다른 한쪽은 거대한 공장과 익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의미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때 과연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바로 이게 루카치 이론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그럼 먼저 소설이라는 장르가 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바로 산산조각난 세계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가 있던 시대 말이에요. 그때 세상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집처럼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신들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인간의 삶, 공동체, 신화가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있는 그런 완전한 세계였죠. 그런데 산업혁명이랑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거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되죠. 그 단단했던 공동체는 깨지고 개인은 조각조각난 현실 속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루카치는 바로 이 성태를 초월적 노숙이라는 정말 유명한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떠나버린 텅 빈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기댈 것 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정신적인 집을 잃어버린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예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영웅이나 신들의 이야기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새로운 시대는 개인의 내면적인 고뇌와 사회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고요. 그게 바로 소설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정말 날카롭게 분석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게오르크 루카치입니다. 그는 문학이 그냥 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봤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서사시의 세계가 공동체, 신성한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노래했다면 소설의 세계는 고독한 개인, 파편화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 탐색을 그립니다. 위대한 영웅은 사라지고 우리처럼 결함도 많고 고민도 많은 보통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영웅이 사라지고 결점투성이 개인이 주인공이 된 이 새로운 이야기, 소설은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루카치 이론의 가장 핵심 개념인 총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체성이라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깨진 거울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 같은 거예요. 소설은 이 조각난 근대 세계의 파편들,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과 사회라는 바깥 현실을 어떻게든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연결하고 통합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전체적인 의미의 그림을 복원하려는 아주 필사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 관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루카치는 자본주의 같은 사회구조가 소설의 형식, 예를 들면 주인공이 방황하는 여정 같은 거요. 그리고 내용, 그러니까 고독이나 의미 찾기 같은 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전체 그림, 즉 총체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루카치는 소설을 부분적 총체성의 서사라고 불러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설은요, 결코 잃어버린 총체성을 완벽하게 되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원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근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의 본질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간은 추상적인 이론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주인공, 고독한 영웅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사시 속 영웅,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운명이 되고 또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죠.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은 완전 다릅니다. 이 화면 속 인물처럼요. 그는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의문을 품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서 외로운 여행을 떠나는 저람만엔 우리 같은 개인이에요. 그의 방황 자체가 바로 근대의 모습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과 고뇌, 즉 내면의 여정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벌써 100년도 더 된 이론인데 이게 과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루카치의 분석틀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소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웹툰이나 드라마가 어떤 사회 현실을 담고 있는지, 또 대중문화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지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예술작품을 사회 구조의 결과물로만 봐버리면 작가의 독창성이나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뭐랄까, 너무 역사 결정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죠. 결국 루카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즐기는 이야기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끝없이 넘겨보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그 잃어버린 총체성을 어떻게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